풍요는 자연 법칙을 따른다. 많은 영성서적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부분 중 하나는 풍요는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는 인간에게 무한에 가까운 자원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요를 누리는 것 또한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풍요 또한 자연 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연 법칙은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라 함은 중력의 법칙처럼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 법칙의 첫 번째 원리로 감사는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노트는 감사와 긍정이 기본 바탕입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눈을 모아 손으로 꾹꾹 눌러 작은 눈덩이를 만들고 그 작은 눈덩이를 눈밭에 대굴대굴 굴리면 눈이 점점 뭉쳐져 마침내 커다란 눈덩어리가 됩니다. 큰 산에서 눈사태가 나는 원리가 이것이랍니다. 풍요의 성격도 딱 이와 같지요. 흔히 재테크의 가장 기초를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요. 돈은 처음에 어느 정도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게 어렵지 일단 종잣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끌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풍요 노트도 아주 시시한 것부터 적기 시작합니다. 술렁술렁 내가 애쓰지 않고도 받아 누리는 풍요를 적다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풍요의 단위가 점점 커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글쓴이는 술렁술렁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군입니다. 장범준 군이 슈퍼스타 K의 오디션을 볼 때 내가 꼭 우승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우승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즐기기 위해 노래합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참 멋집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꼭 해야 돼. 이거 없음 나 죽어버릴래. 하는 독한 사람보다 술렁술렁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즐기자. 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지 않나요? 돈이 사람을 찾아갈 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돈은 돈을 끌어옵니다. 풍요로운 마음과 감사는 역시 풍요로운 환경을 끌어옵니다. 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 최소 노력의 법칙은 최대 노력의 법칙의 반대입니다. 최대 노력의 법칙은 글자 그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결과를 낼 때 흔히 하는 비유로 물 끓는 온도 100도를 종종 말합니다. 물론 물은 98도, 99도가 아닌 정확히 100도에서 끓으니까 그만큼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은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딱 100도가 되는 만큼의 열 에너지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굳이 120도, 130도, 1시간, 2시간만큼의 에너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TV나 매체 등에서 죽을 만큼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찬양한 영향이 큽니다.
커트라인 70점만 넘으면 절대평가로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70점을 맞건 90점을 맞건 자격증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7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만큼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자격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운동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하죠. 필요 이상 많이 하면 관절도 상하고 회복도 어렵고 부상의 위험성도 커집니다. 이를 풍요노트에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경제적 풍요의 구체적인 금액과 기한을 미리 적고 내가 누리는 풍요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목표 금액에서 계속 마이너스 해가는 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바로 잠재의식에 이미 벌어놓고 시작하는 게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목표한 풍요를 갖고 올 방법을 계속 마련해 주게 됩니다. 적어가는 과정 중간에 더 빨리 경제적 풍요가 이뤄질 기회가 생기면 그를 실천합니다. 생각도 못한 알바 연락이 왔다던가 선물이 들어온다던가 티켓이 생긴다던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회가 생기면 사양하지 않고 잽싸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용하기에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없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은 뚝. 나 필요해, 그거 줘, 고마워, 감사해, 내가 받을게 이런 마음가짐으로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대접하는 사람이 세상도 잘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독자님은 나를 잘 대접하겠다 마음먹고 나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매출이 평소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기록은 글로 쓰는 심상화. 글쓴이가 다년간에 걸친 배움과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움직이면 잠재의식이 깨어난다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야 한다면 귀찮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걸 압니다.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에도 목표를 꼭 글로 적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정도니까요. 글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심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자기계발 방법론에서 우주에 원하는 걸 주문할 때 심상화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이렇듯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각정보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존합니다. 영어로 시각을 뜻하는 비전이 한편으로 목표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잠재의식은 그것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눈에 보여야 목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면 잠재의식이 자극받아 그를 성취하려 움직이는 것이죠. 영단어를 외울 때 눈으로 보고 마는 것과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두뇌를 가동하는 방법 역시 손으로 쓰는 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 쓰는 게 좋은 이유는 일단 글로 쓰면 기록으로 남아 목표를 더 자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눈에 보이니까 잠재의식이 이 목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